괜찮아, 꿈이니까. 아, 맞다. 꿈이다, 꿈. 맞다. 좋냐? 응. 행복하냐? 응, 아버지.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랑 투닥거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셋째 딸 죽지 말고 열심히 사는 거다. 아버지. 파이팅! 오늘 내가 이제 우리 맹봉아 배우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참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 보통 배우들은 이제 그 보면 영화도 엄청 찍고 드라마도 엄청 찍었는데 갑자기 왜 중간에 뭔가 왜 안 나오기 시작한 건지 그거부터 사연을 이제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008년도에 이제 광우병 소고기 광우병 불안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회사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주부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연령대와 직업도 다양합니다. 경찰이 진압범과 방패에 맞은 시민 크게 다치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촛불 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공권력이 그 친구들을 막 방패를 찍고 애들을 군화팔로 막 밟는 것이 TV에 나왔었어요. 저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미안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87년도에 민주항쟁 때 다른 사람처럼 뭐 나가서 뭐 으쌰으쌰하지 한 게 아니라 철탄 가스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막 피해가면서 포인터 붙이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대학도 못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쨌든 영업한다고 하면서 저 왜 데모하고 있어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포터 붙이고 공연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아 내가 민주주의에 무임승차를 했구나. 그렇게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그 미안함감, 부채의식을 갚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피하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 피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갔죠. 그때가 5월 30날이에요. 30날, 31일날 밤을 샜는데 저 진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후로 그래도 잘 했어요. 계속 촬영하고 밤에 나가서 또 불안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또 그렇지. 어린이로서 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마스크도 좀 써야 되는 건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인 줄 아는 거예요. 얼굴 낯이 너무 익으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익은데 뭐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에서 일로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알고 이제 슬슬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정경들이 먼저 알게 돼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 2005년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나갔잖아. 2005년 시청률 50%를 돌파하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로맨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아버지. 대학로 배우가 전국구 배우가 된 거예요. 소위 그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그 이제 전경들 다 알아보고 막 하다가 지난번 들어오면
그때는 선생님 일루에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도로 나를 밀어내주고 그다음부터 지압을 들어오더라고. 굉장히 좋았어요. 대우도 받고 어떤 피해도 없었고. 그러다가 12월 달에 8년 12월 달에 이제 채직이 난 게 소환장이 날라오게 된 거예요. 그 동물경찰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소환을 하는데 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 알았던 신문 기자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내 얘기를 신문에 낸 건데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서 그게 이제 대서특필이 된 거죠. 그다음부터 드라마 감독이 부르더라고.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KBS였는데 하차 블랙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캐스팅된 것도 잘리고 같이 다 준비됐다가 또 잘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블랙리스트에 완전히 딱 올라가서 네. 제거당하고 있었던 거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9천여 명에 가까운 예술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렇죠. 팝으로 곤충기 그거 워크숍 할 때 같이 그때 만나. 그때가 언제 그때 완전히 시골 총각 같았는데. 제가 29대 30대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계속 안 만나다가 갑자기 드라마에 막 나오길 저 사람이 그래도 되게 성실해 보이더니 성실한 끝에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막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이길래 갑자기 또 왜 안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모노드라마 그때 그 백인의 모노드라마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별일 없는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동안 뭐 했어요? 그 안 나올 때는? 내가 이렇게 블랙리스트야? 그럼 더 열심히 사회 참여를 해보자. 그래서 노동자분들이랑 연대하면서 집회도 가고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정 그 해군기지 반대 뭐 밀양 쌍용 자동차 한진중공 이런 데 가서 같이 이제 연대하면서 참여를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사회운동가 아닌 사회운동가가 돼버린 거야. 안 불러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간히 뭐 1, 2회짜리 단역은 드라마를 했어요. 계속. 그래도 그나마. 근데 영화, 상업영화 거의 못했고 아예 못했고 상업영화 말고 이제 독립영화 꼭 도와달라는 거. 예를 들면 돈 안 되는 영화만 했어요. 그리고 내 돈 들여서 하는 이런 영화들. 이런 영화만 좀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되게 긍정적이시다. 좀 긍정적이죠. 민중예술에서 이제 맹봉학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직접 현장 사람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찾아도 가고 뭐 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돼버렸어. 큰일 났다. 이거 지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5년을 더 힘들게. 그래서 민중예술이랑 6.15 TV에서 수사방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사방장은 이제 제가 수사방장 하면서 사회 이슈적인 것들을 이제 약간 드라마 형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다 내놓아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완전히 굶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려놨어요. 못하겠다고. 스스로가 그런 게 느끼는 거. 자기 검열. 혹시 밤에 누가 나를 칠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되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지.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지도서도 모르게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연극은 많이 했어요. 연극은 그래서 많이 할 때는 6, 7작품. 연극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뭐 배우로서의 뭐 나름대로의 사명감은 지키면서 사신 거네.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연습할 때와 무대에서 자기가 연기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관객이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커튼콜 할 때 이 박수, 느낌. 이것 때문에 배우가 사는 거잖아요. 뭐 사명감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사는 거. 그래서 요즘 그래도 활발하게 또 이제 뭔가를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은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3년 됐고 또 공연도 3번 정도 올리고 지금 다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거의 뭐 30년 만에 그러니까 중간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막일을 했죠. 왜냐면 월세랑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배우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죽겠다 하는데 오히려 수입이 잘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드라마도 연락도 안 되고 영화도 연락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봉제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최근에 고용보험까지 들었어요 제가. 고용보험 저쪽에서 내주고 나 내고 해서 9만 원만. 그 나이에 그래도 취직이 되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참 이게 그쵸. 나이도 있고 하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있고 뭐 잠시 내가 머물렀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죠. 이 시간에 뭐 소위 말하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아예 수입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내 카드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주더라도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용했던 택배 쿠팡도 해다가 잘리고. 쿠팡은 왜 잘려 왜? 애들이 이 지도 보는 법이라든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리를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좋은 데가 배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아니니까 막 집어넣어도 막 헷갈리는 데를 주니까 한 번은 8시간 9시간 했는데 23,000원을 벌었어요. 내 차로다. 웬일이야. 그러다가 나머지 거는 누가 와서 도로 가져간 거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더니 정지를 시키더라고. 잘렸어요. 그것도 길눈도 밝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길눈이 밝아? 그 동네 사는 게 아닌데. 네이버 지도 좀 찾지 그랬어. 아니 그런데 짐을 들고 가야 되니까 이 집이 이 집이고 비슷하고 하니까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 또 아파트가 5층 정말 고생했네. 뛰어다녀야 되는 거잖아. 평소 때 근데 운동 많이 하시죠? 저는 뭐 마라톤에서 오히려 숨 차진 않았을 텐데 집을 못 찾아서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별일이 다 있네. 좀 하다가 잘려서 쿠팡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궁리를 다 했죠 사실은. 까대기라고 있어요. 까대기. 그걸 해볼까? 까대기는 보면 택배 회사에 짐을 부리면 그거를 내려서 챙겨 분리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화책에도 나왔는데 그걸 해볼까? 막 대리운전을 해볼까 하다가 결국 지인이 하는 그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목 디스크 같은 거 지금 나. 그러니까 왜냐면 안 하던 몸을 쓰니까. 아니고 계속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이롱이라고 다림질을 해요. 하루 종일 한 9시간. 다림질을. 이 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지, 그죠? 그렇지. 누구한테 말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부인이 결혼을 늦게 하셨나 봐요. 또 결혼 얘기하면. 제가 이제 54세에 결혼했거든요. 8개월 만에, 사귀어서 8개월 만에. 반쪽을 어떻게 찾았어? 저는 제가 그때 나 연출했던 선배가 나랑 9살 차이인데 그 형이 36인가 7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남자가 오죽 못 났으면 저때 결혼했네. 그 당시 27대인가?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야 사람이 오죽 못 났으면 우리 때는 27, 뭐 8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남자는. 그때 그 형이 나한테 야 너도 만만치 않아 했는데 제가 30몇이 아니라 40 넘고 막 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17살 때 구룡동에 취직해서 일을 했잖아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해서 어쨌든 또 고등학교를 가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려는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또 지역에 보면 우리 동네가 예를 들면 옛날에 봉청동이나 아니면 뭐 피라미촌 이런 데처럼 그렇게 막일을 하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 피라미촌 같이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막 싸우는 소리 막 죽는 소리 뭐 물건 깨진 소리가 늘 있었거든요. 싸우는 소리
저렇게 좀 결혼을 하지? 좀 별럴 바야. 그리고 애들은 무슨 죄야?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또 대학로에 와 보니까 선배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해.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야 다. 또 연가는 사람들이 자존이 강하잖아요. 또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 여자라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꼭 애가 있어. 애가 코치질하는데 걔를 데리고 와서 연습실에 와. 저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늘 가졌죠. 잘하고 못하라 떠나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애를 낳지 말자. 아니면 결혼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계속. 한 번도 뭐 결혼을 못해 안 해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53살 때 6월 달에 그때 이제 후배가 조그맣게 뭐 이 정도 되는 공간 테이블 3개 정도는 커피 뭉땅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어요. 거기 이제 후배니까 단골이고 혼자 가면 커피 공짜로 주고 그 손님 오면 돈 내고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도 6개월 전부터 거기가 단골이 됐더라고요. 개울 건너편에서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단체 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이랑 계속 거기를 커피를 이제 뭐 카드 맡기고 먹을 정도로 단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골들끼리 엮어졌네. 우연하게 날짜도 기억 다 나는데 6월 23일 날 거기를 갔는데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한 2시간 넘어서 온 거예요. 자기 직원들이랑.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모르죠. TV가 없으니까. TV도 안 봤을 때 직원이 탤런트라고 삼촌이 아버지니까 누구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또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인도 이제 같이 아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 4-5시간 후에 난 집에 가려고 가는데 그 친구는 잔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근을 하려고 부하 직원이랑 그 앞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 식사하실래요? 그런 거예요. 저 들어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또 웬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밥을 2공기나 먹었잖아. 야, 그게 또 인연이다. 그러면서 내 다음 날 바로 전화해서 내 밥 사겠다. 내가 그 2그릇이나 얻어 먹었으니까 적어도 한 그릇은 사겠다. 매일 전화를 했는데 이틀 3일 만에 제가 되게 편했구나. 뭔가가. 그게 왜 편했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했더니 아내도 너랑 비슷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다고 아주 그렇지 않지만 이 친구도 상고 나와서 혼자 일하다가 서로 뭔가 하여튼 맞는 부분 이해는 잘했겠다. 그러니까 29살 때인가 물론 그 전에 대학을 갔다가 그만두고 28살, 9살 때 방송통신대 농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저는 47대 방송대 들어가서 저는 미디어영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농고, 공고, 방송대, 농문. 저는 이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가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줬잖아. 아니 왜 그것도 안 도와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거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자. 누가 누굴 도와주냐. 같이 하는 거지. 부지런한 거지.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뭘 해주는 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계속 왜 결혼 얘기라든지 우리 맹봉학 씨의 다른 사람들 연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생활 얘기를 물어보냐면 생활 연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맹봉학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또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활 연기를 편안하게 잘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이 사람 삶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 삶을 쭉 봤는데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지공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극단도 많고 또 그 상업연구 가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나이면 또 연기나 뭐나 굉장히 좀 안정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뭐 제작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 주인이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처음에 원맨쇼 그리고 고향마을 이번에 불편한 나와 나의 사정거리 세 작품을 했는데 나름 굉장히 다 만원사례 계속적으로 성과도 좋았고 그리고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40대 이후에 나름 연기나 연출이나 극작이나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리고 조합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지공연의 계획이 있으신지? 제 목표는 제 임기 동안 자본 잠식을 완전 다시 이제 흑자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또 좀 더 목표가 된다면 지공연의 카페 뭐 작아도 돼요. 뭐 몇 평짜리라도 괜찮고 그걸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자유롭게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또 거기서 토론도 하고 작게 뭐 대본에서 딸 수 있는 더 궁극적인 거는 이제 카페가 딸린 소극장인데 그건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꿈은 이루어지니까 저는 꿈을 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조합원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연극을 하는 사람이 아닌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모일 수 조합원도 있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편하게 연극을 만들 수 있고 그분들도 연극 작업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저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얘기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연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맹 배우께서는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고 연기를 또 하게 된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막연히 중학교 때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래 희망이 뭐야 선생님이 했을 때 아니 TV를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거잖아. 야구를 보면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뭐 그렇죠. 탤런트가 되고 싶고 뭐 이런 부분에서 배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 막연히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로공단 상공단 가리봉동 거기에 아폴로 보온병이라고 거기를 취직했어요. 17살에 아침 5시인가 집에서 나와서 6시 차 타고 7시까지 가리봉동 가서 집안 형편이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저만 곧 중학교 나온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초등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그 뭐 전수학교 같은데 다니고 이제 저만 중학교까지 나왔고 어쨌든 그때 이렇게 어린 17살 애가 새벽에 나가서 아폴로 보온병 가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마오병이라고 유리였어요. 유리 공장에서 그 기술자들을 보면 이탈리아인데 유리 공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고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건데 거기에 이제 그 병들을 불어내면 그건 나르는 학굽이라고 그래. 일본 말이 다 있어. 학굽이라고 그걸 2개씩 해서 두르면 그 어린 때 한 6-7시간 하면 좀 일찍 끝내요. 거기는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도 이게 안 펴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조금 해서 이제 가다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두면 잡았다가 이렇게 하면 딱 나오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근데 다행히 그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폴로에서 이제 산업체 특별학급 영포 공고를 보내주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6시인가 7시까지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뭐 공부할 수가 없는 그냥 잠도 자고 뭐 그냥 뭐 졸업 좀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다녔죠. 그러다가 우리 집안이 다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인데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찾아가서 정당을 갔어요. 성당을? 성당을.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근데 이제 수원에 있는 성당에서 좀 학생회 비슷한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학의 밤 한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넷째 왕의 전설에서 이제 배우를 뽑는데 제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냥 대충 했겠죠. 뭐 애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 근데 학교 발표처럼 했겠지. 근데 천주교는 이제 그 교구로 놀잖아요. 수원 교구에 학생회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뽑힌 거야. 딴 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난 거잖아요. 운명이 그걸로 미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에 이제 나름 그때 보니까 20대 후반 형들이었어. 연극을 그때 당시에 프로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도 20대 후반이니까 아마추어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지도를 해줬어요. 한 2주를. 어쨌든 시민회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했거든. 내가 볼 때. 한 800석, 1000석 되는 공연에서 내가 처음부터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네. 그때 당시에 와이러스 같은 게 없으니까 육성으로 잘했죠.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 연출이 그때 도와준 연출이 굉장히 삐딱하게 막 몰아가더라고. 그때 당시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 극단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때면서 이제 주말이나 뭐 방학 때는 가서 좀 기동령하고 하면서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수도사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정당도 열심히 다니고 저는 이제 어쨌든 동네가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군대 갑일종을 받았는데 방위가 됐어요. 취약죽으라 그래서 군대 방위를 갔는데 그때도 뭐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새벽 메사 오고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이럴 정도로 열심히 성당을 미사를 참여했었죠. 뭐든 그냥 그 구도자의 길을 닦는 거나 배우도 구도자의 길을 닦는 거 팔자가 거기에 있는 거네. 또 그래서 이제 입교를 받았어요. 입교를. 언제 오라. 근데 올해 이제 8월 10월 달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된 거야. 프란시스코가 지도래라고. 네. 근데 제가 8월 달에 그만뒀어요. 내 길이 아니구나. 왜?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연극하면서 여기 뭔가 살짝 마음이 빠진 건 아니고? 많이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그래도 계속 뭔가 마음에서 뭔가 꿈틀대는 거에 마음대로 움직인 셈이다. 내 마음을 거길 찾아갔던 거 어떤 방학 때나 뭐 할 때 뭐 계속 극단도 봤었고 그 인생이 마음 가는 대로 사셨네. 그렇죠. 뭔가 보니까. 그렇죠. 그 가슴이 뜨거운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로 뭔가 굴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보니까 그냥 가슴으로 재기도 하지만 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결정적으로는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네. 그래서 아무튼 23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아예 극단에서 그렇게 시작했구나. 수원에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아무튼 뭐 뒷단에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뭐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어. 29살 때 그냥 되게 진지한 배우를 하고자 하는 진지한 젊은 청년으로 보였고.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좀 잘났다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겸손해 보였어요. 지금도 겸손하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계속 막 조금만 지나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때는 누려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근데 이제 누리려고 그랬는데 누릴 기회가 안 오네요. 이제 오겠죠. 송 선생님 땅이 한가운데 꼭 박혀 있어서 물창고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자, 알았으니까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20? 30? 천암 낚시 잘하지? 바다 말고 민물. 근데 부탁 하나만 하자. 찌 하나만 맞춰줘. 귀신은 무슨 귀신 씨 할까 막 소리 하고 있네.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성공했습니다. 뭐야? 진짜 된 거야? 이제 연기관을 좀 듣고 싶어요. 연기를 할 때 나는 어디를 제일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든지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연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29살 때 배우는 순발력이 좋아야 된다. 물론 그 전에도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간접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를 했죠. 사이코 드라마를 같이 했던 사람 동료들도 뭐 하다가 그만두고 했지만 저는 재작년까지
하다가 그만두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모나지 않고 사회에 불만 덜 갖고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그 정신들이 아마 심리극, 사이코드라마를 계속하면서 내가 치유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구나. 스스로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나지 않고 잘 커가지 않겠냐, 잘 살아가지 끝까지 않겠냐. 평범하지 않네요. 네. 되게 평범한데 평범하지가 끝까지. 그래서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은평시립병원, 은평병원 지금 그렇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아산병원 한 20몇 년, 또 은평시립도 한 20몇 년 이렇게 했었는데 2, 3년 전에 그만뒀죠. 야, 이렇게 뭘 하면 그 진득하니 끝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억지로 자르지만 않았더니 지금도 잘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맹봉하게 또 배우를 못 만났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더 만나죠. 그러니까 만난 사람은 언제든 만나게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연기 적분할 때 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유추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책을 소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게 쭉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관찰을 많이 하려고 해서 지장을 다닌다든지 일부러 우리가 뭐 메소드 연구 한다고 해서 또 다리도 쩔뚝 해보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철의 어떤 이게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또 보고 보면서 그거를 내꺼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게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뭐 잘 녹아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는데 잘 녹아나는 것들이 보면 나랑 좀 근접했던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랑 좀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게 그나마 많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희한한 게 사실 연극에서는 제가 나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봐, 여기 다 끝날까봐 그게 겁나는 거지. 그래서 용서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지. 내가 용서한다 했잖아. 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양면성이 있잖아,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인상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 역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맹봉학이라 그러면은 선한 역의 뭔가 이미지에 이미 맞아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악역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지.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눈썹을 확 밀어보지 왜? 일부러 너처럼. 눈썹을? 머리를 빌린 게 아니고? 눈썹이랑 머리를? 그치. 일부러 너가 다 밀었잖아. 그렇게 하려면 또 한 몇 년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것만 지금 이제 12년을 쉬었는데. 아니 그것만 쫙 하면 안 돼? 악역만 계속 하면 악역을 줘야지. 아니 악역이 왔을 때 밀 수 있는 거지. 나 악역 달라고 미는데 안 해도 안. 그 전에 악역이 얼굴이 악역이 아니어서 안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밀 수도 하고 있는 싶은데 거지. 그래도 악역을 안 주면 그나마 왔던 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도 악역 하고 싶다니까 내가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푸근한 인상을 좀 바꿔보려고 살쪄야지. 살을 뺀 거예요. 아니지 푸근하면 살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푸근한 인상을 바꿔보려고. 바꿔보려고. 살을 한 7, 8kg를 빼고 있는데 누구는 푸근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걸 왜 바꾸려고 그래? 처음에는 아픈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확 빼니까. 그러니까 나 처음에 아픈 줄 알았어 진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뭐 왜냐면 그 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고 그 시간에 알차야 되잖아요. 아까 그 얘기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배려하고 하는 거를 나는 배웠다. 그 내가 도와주러 가랬다가 오히려 그렇죠. 내가 도와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내가 뭘 할 때 이거에 대한 또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상담을 받은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매주 가면서 그분들이랑 이제 저희는 보조자라고 하고 그분 주인공 또 디렉터 있을 때 결국 이제 디렉터 분들이 어리니까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디렉터 분들이 의사 레지던트니까 제가 이제 어느 쪽에 같이 놀다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거의 20년 뭐 거의 아빠 같은 수준이 돼 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그분 역할을 바꾸게 하면서 그분이 돼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화가 없어졌어요. 화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악역을 하면 화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되게 널널해졌구나. 그래서 40대 후반 40대부터는 그러니까 얼굴이 푸근해졌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책임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푸근해졌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악역을 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푸근해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악역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좀 이렇게 변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래도 지금도 또 아버지 또 연락이 왔어요. 뭐 그래서 감사하지. 또 연락 왔다는 거. 뭐 그래도 뭐라도 왔는데. 나는 어머니 역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뭔가 선택받는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선택받지 못할 때. 봉준호 감독이랑도 작품을 해봤다면서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봉준호 감독이랑 한번 작품을 좀 그 친구 날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왜냐면 그 친구랑 94년도에 영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이제 워크숍 작품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졸업 작품 할 때 나를 캐스팅 안 했지만 다른 배우들 장준환 감독 혹은 이제 자기 작품에 조연으로 널 쓰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같이 아주 잘 지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괴물도 가게 되고. 아이고 찝찝하게 생겼네. 이거 완전히 돌연변인데. 응? 죽었나? 아니야. 좀 전에 움직인 것 같은데? 가만. 큰일 날 뻔했네. 이 딸내미가 선물한 컵인데 말이야. 저기 형 진짜. 장준환 감독도 지난번에 만났는데 선배님 이번에 꼭 놀라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그랬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잊혀지는 거죠. 생각했던 거 자기를 자꾸 어필해야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잘 연락도 하고 막 어필을 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에이 그러면 잊혀지지. 그래서 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해바라기처럼 있을 텐데 그 옛날에 그 괴물을 찍었을 정도면은 굉장한 인연인 건데 그렇죠. 계속 어필을 했어요. 잘 지내나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연락할 수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그렇지. 너무 하늘같이 올라가서 오히려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어요. 장준환 감독도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한답니다. 연락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11명인가 있었어요. 그 아카데미 친구들이. 그게 그때 좋은 사람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단편 영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친구들 소개. 나도 그런 데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 계속 큰 극단에서 계속 매여 있는 게 해바라기처럼 인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나는 변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니 제 생각에는 메인에 있었어도 변방이에요 저. 아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은 극단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나름 또 제가 10년 정도 촛불 이후로 영화나 드라마를 못했을 때 그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다 조준으로 가 있고 후배들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느려도 제대로만 자리 잡으면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하죠. 그때는 빨리 가고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루아침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가질수록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나눠주세요. 저는 진짜 많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나눌 게 없는 거지. 아이고 이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 올린 게 그냥 쌓아 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름이 돼서 이제 앞으로 지공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가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연기적으로 이제 아니면 뭐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연기를 하면서 마음 자세? 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기 얘기를? 보통 늘 뭐 초심을 잊지 말자라는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뭐 근래에 불편한 너와 나의 사정거리 때도 그랬고 했지만 이번에 봉제공장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욱하네. 무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일을 하면서 한 10시간 정도, 점심시간까지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일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밤 10시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딱 하고 싶은,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단팥빵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늦게 오시면 먹으려고, 동생이랑 나랑.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참이었어요, 아버지. 점심 먹고 야간하니까 참을 준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무대에, 소중한 공간을 너무 막 날리진 않았지만 또 너무 날리지 않았나. 아니죠.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계속 그렇게 지켜왔겠지. 근데 지금 더 그게 아쉬우니까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늘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이제 뭐 불편한 너와 사정거리가 6월 말쯤에 추진해서 공연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전에 영화 감독, 근데 이 친구가 같이 하려다 못했는데 웹드라마를 한다고, 뭐 8부작인데 나름 괜찮은 재미도 있더라고. 요즘 웹드라마가 워낙에 또 성향을 하니까. 감사하고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어쨌든 초심으로 잊지 않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해요. 감정이. 그 덕분에 나도 감정이 후극. 예. 아버지의 팟빵이 진짜 너무 가슴. 저는 왜냐면 이제 우리 또 부모의 나이가 돼 보면 이게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 가면 꼭 팥빵을 사가요. 아니 얘기를 해. 이제 지금 동영상이야. 본드도 동영상 찍을 때 다음에 합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야겠더라. 전 좋다 여기. 저도 맛있어요. 맹주희 누님의 자두. 우리도 그 빵 기계 좀 찍어봐라. 그 눈물 젖는 단팥빵 꼭 챙겨오시네. 잊어먹지 않고. 아버지의 팥빵이.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또 밑거름 됐네요. 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꼭 닮아서 그렇게 부지런하시군요. 우리 집에서는 제일 게으른데 밖에서는 제일 부지런해요. 우리 집에서는 제일 게을러요. 밖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아무튼. 자, 오늘 이제 맹봉학 그 배우님 다시 한번 또 초대해서 너무 고맙고, 어쨌든 좋은 얘기 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생기면 안 되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합시다. 긍정적으로다가. 그쵸. 그 지공연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힘닿는 대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네, 그래서.